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단지, 평범한 70대 박영수 씨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 이미 눈을 뜬 그는 40년간 몸에 밴 습관대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회색빛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모습에는 여전히 근면한 직장인의 면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히 근무하다 정년 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간은 집에서 쉬었지만 무료한 일상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동네 도서관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쉬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일을 하시냐고 물었지만 영수 씨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민재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내 정혜 씨와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민재가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던데 요즘 회사 일이 많은가 봐요. 정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다행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 민재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한 번도 큰 걱정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혼자서 숙제를 다 해오고 중학교 때는 부모가 바빠서 챙겨주지 못하는 준비물도 스스로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새벽까지 공부하면서도 부모에게 힘들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수 씨가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민재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결혼기념일, 영수 씨와 정혜 씨는 둘 다 일이 바빠 기념일을 잊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작은 케이크와 함께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인 편지를 읽으며 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재가 6개월 동안 용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민재는 변함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려 노력했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에서 성실히 공부한 결과 졸업 후 중견 IT 회사의 개발자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만큼 높지 않았지만 민재는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꼈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36세인 민재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 있는 개발자로 성장했습니다. 팀장급까지는 아니지만 후배들을 잘 이끌고 상사들에게도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떳떳하게 일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늘 말했습니다. 몇 달 전 민재가 부모님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영수 씨와 정혜 씨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유지연 씨로 대형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설명에 따르면 지연 씨는 책을 좋아하고 성실하며 배려심이 깊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부모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되실 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민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수 씨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말에 집으로 초대해라. 우리가 직접 만나봐야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첫 만남이 있던 일요일 오후 유지연 씨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고급 과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예의 바르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혜 씨가 차와 과일을 준비하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과일을 깎아내오며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영수 씨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가 돌아간 후 영수 씨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격도 밝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아. 우리 민재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혜 씨의 말에 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 사람됨이 바른 것 같고. 영수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그 속에서 자신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힌 것은 10월 중순,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재는 일주일 내내 잠을 설쳤고 지연 역시 전화를 걸 때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모님이 좋은 인상을 갖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영수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정혜는 며칠 전부터 헤어샵을 예약하고 백화점에서 새 한복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생에 몇 번 없을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재 또한 아버지와 함께 양복점에 가서 넥타이를 새로 골랐고 어머니께는 작은 꽃다발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연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민재가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 이은숙이 예약한 곳으로 1인당 15만 원이 넘는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영수는 가격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중요한 날이라 생각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영수 가족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외제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외제차에서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 이은숙이 내렸습니다. 이은숙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을 들고 값비싸 보이는 보석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영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은숙의 첫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영수 가족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는 묘하게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숙은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도 보지 않고 여기 음식이 괜찮나요? 우리는 보통 더 좋은 곳에서 식사하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유명해요 라고 말했지만 이은숙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그나마 무난하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직업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민재와 지연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도서관 경비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정혜는 집안일과 취미로 하는 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메인 요리가 나오자 이은숙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방에서 계산기와 메모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은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운을 떼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즘 강남 쪽 아파트는 30평 기준으로 최소 12억은 해야 하는데요.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영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나 빌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은숙의 기준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예단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이은숙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시세가 금 한 돈에 25만 원 정도 하는데 최소 5돈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명품 시계, 목걸이, 반지까지 생각하면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도 새로 사야겠고요. 우리 딸이 지금까지 타던 차는 수입차인데 격에 맞지 않는 차는 곤란해요. BMW나 벤츠 정도는 되어야죠. 영수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정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어머님,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상의해가며 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은숙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상의할 것도 없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요즘 결혼이 장난인가요? 우리 딸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나 주겠어요? 이은숙은 가방에서 부동산 앱을 켠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남 아파트 시세가 이래요. 지연이 어머니 그만해요라고 만류했지만 이은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신부 쪽에서 준비하는 가전제품, 가구들 다 수입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만 해도 3천만 원은 넘어가요. 아, 그리고 신혼여행도 유럽이나 미국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걸 다 합치면 그녀는 계산기를 더욱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신혼집 12억, 예단 2천만 원, 자동차 8천만 원, 혼수 3천만 원,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최소 15억은 필요해요. 아, 신혼여행비까지 하면 16억 정도.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이쪽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은숙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재 씨 연봉으로는 우리 딸과 어울리지 않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IT 회사라고 하지만 그런 중소기업이 언제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딸은 안정적인 남자와 결혼해야 해요. 그 순간 영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결혼 상담이 아니라 경매장 같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물건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식당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온화하게 살아온 영수였지만 지금만큼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본능이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결혼 상담이 아니라 물건값을 흥정하는 자리 같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인생의 무게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은숙은 갑작스러운 영수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물건값 흥정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방금 전부터 계속 들어보니 결혼을 하나의 거래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재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따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은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그때 영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표정에서 단호함이 스며나왔습니다. 현실이요? 제가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운 현실은 이런 겁니다. 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우리 민재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본인이 번 돈으로 해결했고 지금도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영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돈으로만 평가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력을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은숙은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소리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상태로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집도 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 우리 딸을 맡길 수는 없어요. 이은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영수는 잠시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결혼 초기의 자신들을 떠올렸습니다. 저희도 결혼할 때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전세금도 부모님께 빌려서 마련했고 가전제품도 하나씩 사 모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3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재 오빠와 함께라면 작은 원룸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은숙은 딸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돈 때문에 싸우고 아이 낳고 나서 교육비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영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20억? 30억? 그런 돈이 있어도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실 거 아닙니까? 이은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수의 질문이 예상보다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우리 아들도 그런 가치관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사람을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신다면 이 결혼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웨이터들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은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영수는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재야, 내 생각은 어떠니? 아버지가 너무 나간 걸까?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돈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수는 이은숙을 다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이렇게 심하다면 억지로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연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민재 오빠와
라고 말하려 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지연 씨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간의 화합도 중요한데 이렇게 시작부터 갈등이 심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수는 계산서를 가져와서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이은숙이 계산은 저희가 라고 말했지만 영수는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영수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민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가족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상처받지 마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거야. 정혜도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오늘 아버지가 한 말이 다 맞아.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영수 가족의 첫 번째 상견례는 파혼으로 끝났지만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킨 하루였습니다. 상견례가 파혼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과는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도 자꾸 민재가 생각났고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습니다.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가족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정혜가 집으로 돌아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슈퍼에서 아랫집 사모님을 만났는데 우리 민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혜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영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 사모님 딸이 작년에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상견례 때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 쪽 부모가 너무 돈 이야기만 해서 정말 기분이 나빴다면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하시던걸요. 영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들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양쪽 부모들이 너무 조건만 따지니까 정작 아이들은 뒷전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재가 부럽다고 그런 아버지를 둬서 말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민재의 회사 동료들로부터도 비슷한 반응이 왔습니다. 민재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팀장인 현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민재는 망설이다가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은 예상외로 민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야, 너 아버지가 정말 멋있다. 직장 동료 지훈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요즘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보통은 억지로라도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말이야. 김현수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우리 장모님이 처음에는 내 월급이 적다고 반대하셨거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 나중에는 마음을 바꾸셔서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런 가족이랑 결혼하면 나중에도 계속 그럴 거야. 최영미 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돈 얘기, 남편 월급 얘기할 텐데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 있어. 민재가 잘한 거야. 동료들의 지지를 받으며 민재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연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민재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윤희가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정말 오랜만이다. 윤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재와 윤희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지만 졸업 후에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윤희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 결혼은 했어? 윤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 사실 최근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거든. 윤희는 민재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아직 혼자야. 교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만남의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어서 만족하며 살고 있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시절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밝고 순수한 성격이었고 민재는 그녀와 대화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참, 요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셨어? 윤희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최근에 있었던 상견례 사건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민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와, 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다. 윤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나도 그런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민재는 윤희의 반응에 조금 놀랐습니다. 지연의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교사로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민재는 IT 개발자로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성숙해 보여. 너도 그때보다 더 예뻐졌어. 민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지연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윤희가 먼저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즐거웠어. 시간 되면 다시 만날까? 맛있는 밥집 하나 알고 있거든. 민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 지연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민재는 윤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언제가 좋을까? 그렇게 민재와 윤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의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지연의 부모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중시했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윤희가 어느 날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 민재는 윤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지연과의 이별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부모님께 윤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와 정혜는 아들이 다시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영수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거라. 그렇게 민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보다는 마음을, 조건보다는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과 함께 말입니다. 민재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윤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윤희의 가정 환경은 민재 가족과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회사원, 어머니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이번 상견례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경제적 조건보다는 서로의 가치관과 인품에 주목했습니다. 계산기 대신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영수는 윤희 아버지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아버지로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재와 윤희는 화려한 결혼보다 의미 있는 결혼을 원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수는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아들의 결혼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영수는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결혼은 두 가족의 가치관이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윤희와 함께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고 영수는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으며 새로운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68세가 된 영수는 도서관에서 일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젊은 아버지에게 조언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인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영수 가족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두 가족의 이해와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잊혀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